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fx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2x 근데 얘네가 fx가 아니라 x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x 마이너스를 둘이 같이 해봅니다. 그랬더니 요놈 새끼는 리미트 x가 1로 가면 어디로 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얘가 2로 가거든요. 그죠? 왜? 맞아? 얘는 어떻게 돼? 2x 묶어놓고 x-를 해버리니까 얘도 2로 가죠? 그럼 여기 사이에 낑겨있는 이 새끼는 어디로 가겠다? 2로 가겠다. 오케이? 맞습니까? 다음 100 몇 번? 19번. 여러분들 116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냥 암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원의 방정식 있고 죽이지? 잘 그리죠? 그 다음에 얘가 있는데 P가 A, B야. 그랬을 때 얘네 넓이를 SA라고 하거든. 요 점의 좌표가 A고요. 얘가 B고 얘가 A잖아. 그제? 저거 넓이 얼마야? AB죠 그냥. AB야. 요거 넓이는 AB야. 그제? SA가 이렇게 돼. 그러면 지금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B가 지금 뭐라 B로 나타나면 안 되지. 그래서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뭐라고 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니까 B제곱이 1-A제곱이고 B는 어떻게 돼? 루트 1-A제곱입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지만 Y좌표가 지금 B인데 B가 양수죠. 그러니까 플러스만 딱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리미트 A가 어디로 갔을 때 1-로 갔을 때 루트 1-A분의 AB 그제? A 곱하기 루트 1-A 제곱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 써도 되겠지만 얘가 루트 1 플러스 A랑 루트 1-A의 곱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얘 1로 가면 그냥 루트 2가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루트 2. 됐어요?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 몇 번? 125번. 지워도 돼? 지워도 돼? 125번 가볼게요. fx가 x-1, 1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어떻게? 0보다 작아. 리미트 이렇게 되죠? 0보다 작을 땐 다 1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x-1입니다. 합성함수죠.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0 좌극한이거든. fx는 어떻게 돼? 그냥 0이죠. 0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0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이야.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뭘 구하는 거야? F0을 구하는 거야. F0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죠. 그제? 두 번째 리미트 x1 플러스 ffx 이렇게 돼 있니? 그제? 그럼 x가 1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돼? 1보다 크지? 0보다 크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fx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 근데 0보다 큰 수에서 0으로 가요? 0보다 작은 수에서 0으로 가요? x-를 그래프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1인데 1 플러스라는 건 어떻게? 1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럼 함수값이 이 0보다 큰 수에서 0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의 0 우극한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0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지. 답은. 오케이? 뭐 잘못했어? 응? 이게 F1이었구나. 이게 1이었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0이죠,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0 좌극한이면 0보다 작을 때가 이게 0이 아니었구나. 이게 1이네. 얘가 1이죠. 그럼 결국에 F1 구하는 거니까 F1이 얼마인데? 0이죠. 그러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다. 오케이? 다음 몇 번? 125번, 130번. 이것 또한 샌드위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시킬 때 2fx 마이너스 x 분의 xfx 플러스 5x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구하라는 얘기죠? 맞아요? 이게 x 0으로 가면 fx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일단 얘는 0으로 가.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이거 전부 다 0으로 가네. 그지? 0 빼기 0분의 0 플러스 0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거 부정형이죠. 내가 막 값 모르면 그냥 부정형이야. 뭐 무슨 형태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뭔 얘기야? 그러면 부정형이야. 오케이? 그럼 이거 변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x가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약분해주고 x가 0으로 가니까 이건 0으로 갈 거니까 얘 2로 가겠네. 계산 따라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로 갈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해. 그지? 그러면 분모 문제에다 각각 이 x를 나눠. 그래야지 x분의 fx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2x분의 fx 마이너스 1 x 나누면 어떻게 돼? fx 플러스 5가 되죠. 그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고? x가 0으로 가면 2로 가잖아. 그지? 근데 얘는 어디로 간다고 할까? 0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렇잖아. 이거 0으로 가면 이거 이거 x 안 나누고 x 0으로 가면 저 새끼 0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133번? 맞아요? 133번? 좀 정리하고 계세요. 그래프 그리는 동안 좀 시간 걸리니까.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x 플러스 t랑 y는 x제곱이 만나서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합니다. x 마이너스 t, x 플러스 t 이렇게 돼서 이 새끼가 a고 얘가 b래. 그죠? 네,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얘가 누구랑?
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이제 C라고 할 건데, 오케이? 요쯤 됐을 때 우리가 점을 좀 한번 찍어볼게. y는 x제곱이랑 y는 x 플러스 t의 교점이죠. 그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란 말이야. 그제? 그때 x 값이 두 개 나오겠죠? 누구랑 누구라고 할까? 알파랑 베타라고 할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오케이?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 이렇게 나오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 새끼 호를 알파라고 하자. 요 놈이 새끼 호를 베타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C가 어떻게 돼? Y는 X제곱 사이에 X축이랑 평행한 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이는 어때? 대칭축에 대해서 얘네 둘이가 대칭이 이루죠. 그래서 요놈 새끼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 빼면 뭐야? 1이네 요거 길이.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오케이? 요게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이 돼요. 괜찮아? 됐죠? 그 다음에 얘네 수선해발을 H라고 할 건데 B에서 수선 내면 H래. B에서 수선 내면 얘가 H. 얘가 H. 그랬을 때 AH분의 AH 요거에 그 다음에 CH 어디서 요거 길이 CH1 아니야? 우리 구하길 잘했네. 그제? 그죠? CH 길이 이거 길이 1이잖아. 요거 길이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요걸로 갈 때 t분의 AH 마이너스 CH인데 CH는 당연히 1로 나왔고 AH만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AH는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근의 차라고 하죠. 두근의 차 알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얼마야?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두근의 차가 얼마죠? 두근의 차.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차 얼마야? 넌 많이 했잖아.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 3개로 하기로 합, 곱, 차 하기로 했잖아. 뭔데? 좆됐다고? 깜짝이야. 절대가 깜짝 놀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얼마? A분의 C. 절대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A 절대값분의 루트 D. 이거 엄청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면 요거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우리 보통 최고차의 계수 1인 2차 방정식 많이 쓰니까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별식 D를 루트만 해주면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 절대값은 뭐? 양수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딱 봐도 양수잖아. 절대값 안 해줘도 되죠? 자, AH는 어떻게 돼요? 판별식 루트 판별식입니다. 루트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요거 t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t가 0으로 가면은 얘네 0분의 0꼴이네. 자, 유리화 합니다. 역으로 또 유리화하죠. 그러면 루트 4t 플러스 1 플러스 1 분의 얘는 4t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아니야?
맞죠? 그럼 이거 날라가고 t가 0으로 가면 되면 2분의 4니까 2가 되겠네요. 예, 계산값 2가 됩니다. 됐어요? 이게 별로 안 춥지 지금. 별로 안 춥죠. 그 우리 있잖아 조금 약간 양해를 구할게. 웬만하면 남학생들 이쪽에 앉아. 알겠지? 남학생들 알겠죠? 남학생들 웬만하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학생들 이쪽으로 앉고. 알겠죠? 오케이? 남녀 차별하는 게 맞아. 오케이? 남녀 차별하는 거야. 가끔 여기 창문을 좀 열 건데, 알겠지? 남자애들은 좀 추워야 되고 여자애들은 좀 따뜻해야 돼. 원래 그런 인류야. 인류는 여자들은 좀 따뜻해야 되고 남자들은 좀 시원해야 돼. 알겠죠? 남녀 차별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남자애들 여기 좀 앉아. 오케이? 이쪽으로 앉아. 여학생들 다 이쪽으로 앉으시고. 가끔가다 창문 열고 이렇게 있으니까 찬바람 좀 쐬면서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남학생들 잘 들어. 무조건 레이디 퍼스트야. 오케이? 요새 학교에서 막 애들 레이디 퍼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무조건 레이디 퍼스트야. 오케이? 맞지? 무조건 레이디 퍼스트야. 니네 평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니네 장가 못 가. 알겠어? 그지? 여성분들을 배려하고 이러면 멋있지 남자가. 그지? 지 살겠다고 막 요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새 막 카페 가면 문 열어주고 이러면 남자애들이 딱 그러고 쏙 들어가는 놈도 있거든? 도라이 새끼들 그러고 어때? 기분 개 나쁘지? 맞지? 그런 짓 하지 마. 승훈이 알겠어? 예성이 그러지 마. 무조건 레이디 퍼스트야. 더 우선은 뭐야? 레이디가 애기 끌고 있으면 거기서 니네가 거기 길 안내하면서 가야 돼. 아시겠어요? 인성적으로 다르게 사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시간 되면 이제 레이디 퍼스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되는 거야. 이걸 기억했다가 여기 안 앉으면 그냥 양아치 새끼가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죠? 쌤 평생을 살면서 수학 강사하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건 남녀는 차별해야 돼. 그래서 왜? 싫어? 남녀는 차별해야 돼. 여학생들은 배려해줘야 돼. 남학생들은 빠따 쳐야 돼. 사실 빠따 쳐야 돼. 자, 봅시다. 개념원리 미적분할 거고. 내가 질문 다 해줬죠? 안 한댔죠? 개념원리 봅니다. 개념원리. 뭐 할 거냐면 이제 연소관계 성질이고요. 최대체도 정리하는 겁니다. 51쪽 볼게요. 승훈아, 잠깐 끊었다가 다시 풀어볼게요. 자, 개념원리 51페이지 연소함수의 성질입니다. 1번 보면 연소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쌤이 설명 안 해줘도 알죠? 이거는 뭐야? 그냥 더할 때 더하고 상수하면 그냥 상수하면 곱하는 거고 더하는 건 더하는 거고 빼는 건 빼는 거고 나누는 곱하는 건 곱하는 거고 나누는 건 0 안 돼. 그치? 그거 빼고는 그냥 하시면 돼. 이 말이야. 오케이?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함수 fx랑 함수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밑에 그렇게 조작한 애들은 다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갔는데 x는 연속이죠. x라는 그래프는 어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a가 있으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그 a 값이 뭐라 하더라도 실수 전체에 어떤 값이 되더라도 임의의 실수 x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연속이죠. 그래서 x는 뭐라고 할 수 있다? x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수 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x가 a에서 자, 요거는 상수 k로 볼게요. 상수예요, 상수. 상수예요. 0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7이나 뭐 이런 상수예요. 얘네들은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얘가 k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러면 a가 여기 있어. 어때? 좌극한이랑 우극한 이미 같고 함수값도 동일하죠. 그러면 상수항이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연속.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게 x가 이렇게 된다면 이건 실수 전체에서 x는 연속이란 얘기야.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a로 갈 때 됐고, x 제곱은 어때? 이거랑 얘를 곱해서 x 제곱이 된 거죠. 그럼 x 제곱은 연속이랑 얘는 연속이다.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x의 세제곱은 어떻게 됐어요? 연속이죠. x의 4제곱은 뭐다? 연속입니다. x의 5제곱은 뭐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따라서 x의 n제곱이 뭐라가 된다? 얘가 지수가 얼마가 되든 정수가 얼마가 되든 얘는 무조건 뭐다? 연속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실수 전체에서.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a를 곱하고 x n제곱 더하기 여기 k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그걸 상수항으로 곱했어. 개수로 곱했어. 그럼 요거 어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얘는 어때? 실수 전체에서 이거만 어때? 연속이죠. 연속이고 연속이야. 그러면 얘네 어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그냥 연속이에요. 오케이?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돼요? 자, 거기에다가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써놓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뭐였지? 다항함수밖에 없어요? 다항함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있죠. 누구 있어? 유리함수 있고, 무리함수 있고, 지수함수 있고, 로그 있고, 삼각함수 있죠. 물론 유무지로삼은 다 어디서 할 거냐면, 유무지로삼 다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 고3 미적분 때 할 겁니다. 다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만큼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사실 다 알아두면 돼. 다항함수 뭐라고? 아씨 미안. 다항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핸드폰 줄까? 알람 좀 꺼줘. 다시 집어넣어 줄래? 땡큐. 오케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유리함수 쓰세요. 유리함수.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유리함수. 루트 fx라고 썼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 지수함수. 실수 전체. 로그 함수. 로그 gx fx입니다. 오케이? 로그 gx fx예요. gx가 어때야 돼요? 아, 손 아파. 씨. 잘 안 보여? 서연아? 일어나서 쓰면 돼. 아, 네? 일어나서 보면 되잖아. 앉아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서워서 보면 돼. 자,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죠? 다항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 유리함수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무리함수 뭐야? 루트 안에 fx 있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지수함수 실수 전체고, 로그함수 뭐야? gx랑 gx는 양수, 근데 1이 되면 안 되고 fx는 양수. 삼각함수는 실수 전체, 코사인도 실수 전체, 탄젠트 fx는 fx가 2분의 1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n 파이가 안 되면 가능. 오케이?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니네 그렇게 열심히 썼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정의역이죠. 정의역이야.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정의역이야. 오케이?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함수가 정의역상에서는 무조건 별다른 얘기, 구간을 주어주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실수 전체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오케이? 거의 연속이라는 얘기야. 함수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거의 다 주어진 범위 내에선 연속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계속 동일해. 뭐? 유리함수는 분모 0 되면 안 돼. 맞지? 무리함수는 어때? 루트 안이 양수여야 돼. 루트 안이 양수여야 돼. 지수함수 어때야 돼요? 밑이 0보다 커야 돼. 1 되면 안 돼. 로그 어때? 밑과 진수 조건 계속 하셔야 돼. 사인은 어때? 사인, 코사인 아직 안 배웠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함수 그래프 다 그릴 수 있는데 단, 탄젠트는 뭐가 있어? 탄젠트에 뭐가 있어? 그렇지. 정근선에서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정근선에서는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의역을 벗어나면 연속으로 따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는 거야. 오케이? 별다른 조건 없으면 정의역에서는 무조건 연속이다. 오케이? 함수 대부분은 그래프가 쭉 이렇게 그려지잖아. 함수 그래프 거의 다 이렇게 그려지잖아. 거의 다 연속이라는 얘기야.
근데 어디서 뭐가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거.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의역에서 거의 대부분 이 새끼는 연속이다. 연속이 아닌 거는 언제겠어? 그게 특이한 거지. 오케이? 연속이 아닐 때가 특이한 거야. 그럼 분명히 언급이 있을 거야. 이 새끼는 뭐 어떠한 상황이다 뭐 이런 있을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함수는 거의 대부분은 연속인데 몇몇 포인트에서만 불연속이다.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열심히 썼겠지만. 빡쳤어? 선생님 빡쳤어? 많이 써서? 내가 더 많이 썼어. 오케이? 됐죠? 다음 2번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우리 책 한번 또 볼까요? 요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경아 미안, 내가 동영상 모르겠지. 내가 아까 그 저번에 얘기했지만 화질이 되게 구려져가지고 내가 따로 좀 설명해줄게. 근데 생각해보면 문제 푸니까 풀만하지? 우리 안정원 친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극소, 극한값, 연속, 여기 미분 가능성. 극한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붙어야 되고, 연속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서 이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함수값까지 같아야지 얘네들을 연속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극한이 존재해야지 우리가 연속인 걸 판단할 수 있고, 연속이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합니다. 미분 가능성은 좌미분 계수랑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지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미적분 1에서 하는 5개 5대 정리가 있죠. 1번 뭐예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샌드위치 정리죠. 샌드위치 정리 이제 했네. 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휘몰아칠 거야. 얘들아 바바바박 나오니까 구분 잘 하셔야 돼. 이번에 내가 뭐라고 써? 그렇지?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리고 얘네를 좀 세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닫힌 구간, 연속. 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지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평균값 정리 쓰고 로레 정리 썼지? 오케이. 평균값 정리. 왜냐면 쌤이 이거 둘이 세트로 하다 보니까 쌤 순서를 좀 가끔 헷갈려. 그래서 니네한테 로레 정리를 먼저 적게 했을까.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입니다. 이거는 닫힌 구간,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이미 연속은 돼 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거기에 최대 최소 정리예요. 지금 이제 하는 게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그냥 이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이 새끼는 최대값 있고 최소값 있습니다. 끝. 사이값 정리는 뭐겠어? 사이에 값이 있어. 끝. 어떤 사이값? 최대랑 최소의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 있어. 그게 사이값 정리. 그게 끝이에요. 졸라 심플하죠? 오케이?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이쪽 범위서부터 이쪽까지 얘네 두 값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지? 오케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끊어지지 않고 얘네가 여기 이쪽 A부터 B까지 얘네가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어서 연속이라면 요 사이에 반드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이름만 제대로 잘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름 함부로 지은 거 아니잖아. 민석이 이름 함부로 줬어? 아니지?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뭐겠어요? 당연히 사이값이 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이값? 최대값과 최소값의 사이에 해당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최대값, 사이값 정리입니다. 오케이? 그게 끝이요. 끝이에요. 오케이? 조금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왜 꼭 굳이 닫힌 구간이랑 연속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을까? 먼저 한번 볼게. 최대 최소 정리부터 할게요. 왜냐면 최대 최소 정리를 해야지 사이값 정리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연속입니다. 연속이야. 그래서 내가 요렇게 그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쌤이 저기 색칠 A랑 B 양 끝에 색칠 안 했지. 그럼 이거는 열린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야? 열린 구간입니다.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도 아니고 그냥 열린 구간이야. 그제?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저건 존재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 새끼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있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없다는 건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모든 케이스가 다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만약 그래프가 노란색이에요. 잘 봐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최소값은 존재 안 하죠. 그지? 최소값이 얼마라고 할 수 없지. 오케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이에요. 요때는 어때요?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죠. 최소값이 얼마인지 확인 못해요.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돼?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있긴 하지만 있긴 해.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닫힌 구간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열린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해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근데 그래프에 따라서 그래프가 졸라 많을 거 아니야. A랑 B를 지나는 A랑 B를 얘 양끝 구간으로 하는 그래프가 졸라 많을 건데 그 중에 반드시 최대값이 있고 반드시 최소값이 있다라고는 확신 못한다. 여러 그래프를 따져봤을 때. 오케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반드시 있으려면 둘 다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알겠죠? 전부 다 연속이어야 돼요. 선생님 그럼 불연속이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된다고 해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 얘네는 닫힌 구간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어디? 여기 C라는 점에서 얘 불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지. 구간 전체에서 연속은 아니야. 딱 끊기는 구간이 있어. 전부 다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거의 대부분은 연속인데 딱 어떤 특정 지점 C에서는 불연속이야. 그지? 요때 최대값 있어 없어? 최대값 있죠? 최소값도 있어요.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전부 다 실수 전체 여기 닫힌 구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연속 불연속이라 해서 얘네가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건 아니야. 오케이? 하지만
얘네가 A와 B 중간에 있는 그래프 함수 그래프들 졸라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그렸는데 불연속인 애들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있는 애들이 있긴 하겠지. 하지만 전부 다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는 말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무조건 연속이어야지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최대 최소 정리 이해됐죠?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최대 최소 정리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얘네가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 A랑 B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잖아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K라는 값에 함수값이 K가 되는 C라는 점이 반드시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합니다. C가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다시 이 K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C가 주인공이야. FC가 최대값보다 크고 최소값보다 작게 되는 이 K라는 값이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합니다. 오케이? 열린 구간에 존재합니다. 오케이? 저 C라는 새끼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열린 구간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졸라 간단한 거야. 열린 구간이라는 게 뭐야? C가 A랑 B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아니 씨 당연히 야 이게 C가 A면 의미가 없지. 우리가 볼 의미가 없는 거잖아. C가 B면 볼 의미가 없는 거야. 그지? 맞죠? 그러니까 A랑 B를 제외하고 우리가 C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한다. 이 얘기야. 우리가 C가 A가 되는 거는 우리가 정리 아니더라도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랑 B는 빼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C가 될 수 있는 값을 A랑 B는 빼놓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밖에 없어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건 한 개 이상일 수도 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다음 53쪽 볼게요. 53쪽에 필수 6번 볼게요. fx랑 gx인데 얘네가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fx가 무슨 함수? fx 무슨 함수? 다항함수죠. 맞죠? gx는 무슨 함수야? 쟤도 다항함수지. 맞아? 말로 해도 되지? 1번은 뭐야? fx-3gx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에서 얘네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간으로 표시해 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2번은 무슨 함수? 다항함수. 오케이. 실수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3번은 무슨 함수? 유리함수. 잠깐만 유리함수 아까 기억나요? 뭐였죠?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gx가 0만 안 되면 다 됩니다. gx가 0 되는 새끼가 누군데? 마이너스 1이랑 5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마이너스 1이랑 5를 제외하고 실수 전체입니다. 그 표현이 밑에 해설지 보면 답 3번에 보면 있죠? 더 언급 안 해도 되죠? 오케이? 다음 4번은 어떻게 돼? 당연히 뭐야? fx-gx가 0 될 때만 불연속일 거야. 나머지는 다 연속이야. 그래서 fx-gx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서 실수 전체에서 빼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지? 되게 심플한 거야. 연속인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 정역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돼?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하세요 이거예요. 그지? 자 1번 볼게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야.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간이 돼 있죠? 그럼 이거 연속 아니야? 얘네 다 함수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그 특정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뭐겠어? 당연히 연속이겠죠. 그럼 연속이면 뭐야?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반드시 있고 최소값 반드시 있는 거야. 이해돼? 이 문제 의도는 이 새끼가 내가 지금 최대 최소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왜? 뭐 보고 있어? 뭐 보고 있어? 누구 있어? 여기? 너 이분 보여? 안 보여? 보인 줄 알았어. 오케이? 이해돼요? 2번 보세요. fx가 x-2분의 2야. 근데 주어진 구간이 3부터 5까지 닫힌 구간이지. 오케이? 얘네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죠? 맞죠? 왜 연속이야? 분모가 0 되는 새끼는 x가 2밖에 없잖아. 근데 2가 저 구간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지. 그럼 얘는 뭐다? 3부터 5 사이에 있는 닫힌 구간에서 무조건 연속이야.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죠? 뭐 그러고 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는 거야. 뭐 니네 옛날에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오케이? 다음. 감기라고. 필수 8번. 사이값 정리 1번.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근데 열린 구간 2랑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얘는 열린 구간이죠. 그지? 열린 구간이야. 하지만 닫힌 구간 2랑 3에서 닫힌 구간 2랑 3에서 얘네는 연속인가요? 아닌가요? 연속이죠. 맞죠? 다음 함수잖아. fx가 뭔데?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건데 닫힌 구간 2와 3에서는 얘네가 무조건 연속이죠. 됩니까?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가 어때? 최대 최소 정리를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해요. 오케이? 그럼 최대 최소 정리를 만족하니까 또 뭐도 만족하겠다? 사이값 정리도 만족합니다. 오케이? 사이값 정리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인데? 여기 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어? 잠깐만 내가 미쳤네. 내가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다른 거 얘기했네. 미안 잠깐만 미쳤어. 사이값 정리는 최대값 최소값 사이가 아니라 FA랑 FB 사이야. 미안. 내가 미쳤나봐. FA랑 FB 사이입니다. 오케이? FA랑 FB 사이야. 오케이? 다시 미안. 쌤이 좀 약간 내가 말을 잘못했네. 여기가 A야. 여기가 B가 있거든. 최대값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오케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오케이? 근데 FA랑 FB 사이에 존재하는 K값에 만족하는 C값이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고. 그럼 잠깐 말 잘못했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최대 최소 정리랑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좀 달라요. 사이값 정리는 요 사이값 함수값 양 끝까지 있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FE가 얼마야? 최대값이랑 전혀 상관없어. FE는 얼마? 미쳤네. 내가 왜 저랬어? 얼마요?
3 F2가 이 제곱이네. 아이씨. 마이너스 1. 왜 그랬어? 잘 봐야지. F3은 얼마?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이 맞나? 8이야? 확실해? 8이죠? 나 계산하기 싫어서 그래. 8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2에서는 얘네가 2, 마이너스 1 지나고 3일 때는 어떻게 지냐면 3, 8을 지나요. 그리고 함수가 여기서 그래프가 어때야 돼? 연속이어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함수라면 이 새끼는 무조건 뭐야? 요 사이에 fx가 0인 마이너스 1과 8 사이에 0인 값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고. 그런 값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니네 생각해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건데 이거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지. 근데 니는 지금까지 3차 방정식이 다 인수분해 나갔다? 지금까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얘 인수분해 안 돼요? 어? 인수분해 안 돼. 지금까지 있잖아. 정수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나오는 거 찾아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었지.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거의 대부분 안 풀려요. 오케이? 0 되는 새끼를 찾을 수가 없어. 오케이? 근데 실근은 구하고 싶어. 하지만 실근은 구하고 싶어. 알지?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지 3 집어넣었더니 8이야. 그럼 얘네 사이에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지. 적어도 한 개 존재하잖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조금 줄여. 니네 업앤다운 하는 거야. 조금 줄여. 또 줄여. 또 줄여. 또 줄여. 언젠가 얘네가 어떻게? 만날 거 아니야. 그제? 그 근사치를 찾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실제로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는 할 거예요. 대학교 때는 할 거예요. 오케이? 대학교 때는 니네가 할 거야. 그 이과 가는 친구들은 공과대 가는 사람들은 뉴턴스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꼭 실제로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니네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다 두드려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은 있다. 오케이? 이거는 실근이 아니라 다른 걸 구하기 위해서다. 오케이? 실근을 구하는데 우리가 정수근이 아닌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필수 9번 사이값 정리. 모든 실수 x에서 연동의 함수 fx에 대해서 f-1은 2고 f0 -5고 f1은 1이면 f2는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면 좌표평면상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2고 0이면 얘가 마이너스 5고요. 0,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1, 1이고요. 2,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그제? 오케이? 요렇게 됐을 때 얘네가 fx는 0은 마이너스 1과 2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이렇게 된 거지. 실근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몇 개냐?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그럼 실근이 최소가 되려면 얘네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최소가 돼야 되거든. 그지? 몇 개겠다? 최소 3개다. 오케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오케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얘네가 여기 갔다 와야 되지. 실근의 개수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졸라 많을 수도 있어요.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얘네 함수가 연속이고 끊임이 없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얘네 실근의 개수는 적어도 3개는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사이값 정리 활용한 방법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들어갈게요. 수문아 잠깐 줄 수 있어? 맞췄어? 시켜서? 미분계수입니다. 오늘 할 거는 알겠죠? 이거 개념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때부터 니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니네가 구렁텅이로 좀 빠지기 쉬운 파티이기도 해. 근데 심플하게 받아들이기만 해. 막 원리를 막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많이 필요하기도 한데 그리고 너무 또 깊게 빠져들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오케이? 되게 중도를 잘 지켜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의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큰 틀의 정의와 개념은 아시되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그걸로 가야지 얘네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니네가 답이 없어. 오케이? 알겠지? 너무 딥하게 가지 않는 거 그걸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증분이라고 나와요. 증분이라는 건 뭐냐면 증가량이 아니에요. 증분이라는 건 증가량이고요. 오케이? 얘 증가량 얘기예요. 저기 대학교 이과 가시는 분들은 조금 올드하신 교수님들은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구배라고 얘기해요. 구배라고 얘기합니다. 구배라고도 얘기해요. 오케이? 증분은 증가량, 근데 다른 말로 구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뭐야? 기울기잖아. 그제? 기울기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지금부터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걸 좌표 평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민성이가 16살 때 얼마였어? 너 키가 몇이야? 너 지금 몇 살이야? 18이야? 징그러워. 벌써 18세야? 자, 네가 10살이야. 10살 때 키가 얼마야? 100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11살 때는 얼마야? 110이었어. 12살 때는 얼마야? 120이었거든? 오케이? 평균 어떻게 자랐어요? 평균 얼마만큼? 10cm만큼 자랐지. 그지? 평균 10cm야. 얼마의 기간 동안? 1년의 기간 동안.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1년 동안 얘네를 365일인데 이게 또 나눠버리면 되게 긴 기간이지.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생각해봐요. 얘네가 민성이가 1년 365일 꾸준히 계속 자랐을까? 1년? 아니지. 이거 갑자기 어느 날은 좀 키가 컸다가 어느 날은 좀 가만히 있다가 또 어느 날은 컸다가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컸다가 줄진 않겠지? 컸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제? 그럼 얘네들을 너가 그렇게 따지면 너 이거 1년에 10cm 자란 게 이게 결국은 뭐야? 평균 변화율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시간을 다 따지고 다 이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네들은 두 점만 비교할 때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자랐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두 점만 비교하는 거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못 보니까. 오케이?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나중에 과정이 뭐냐면 미분이라는 거는 그 세부적인 걸 보는 거를 미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은 요 두 점만 딱 보는 거야. 데이터 상에서. 오케이? 얘네가 어떻게 평균적으로 1년 동안 10cm 자랐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x 증가량분의 1만큼 자랐을 때, 1만큼 지났을 때 y가 10cm 자랐다. 그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사용했던 거야. 오케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순간으로 따지면 좀 달라지지. 순간으로 따지면 달라진 거야. 민성이 지금 키 크고 있어? 안 크고 있어? 지금도 키 크고 있는 거야. 졸라 안 보이지? 안 보이잖아. 왜 키 안 크겠어? 너 키 다 작았니? 혹시? 너 최근에 키 컸잖아, 좀. 그치? 최근에 키 좀 컸어, 얘. 난 알아. 보면 알아. 오케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순간으로 따져보면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게 우리가 할 거야, 이제.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이제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얼마만큼 증가했을 때 y의 값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x의 증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한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A, 요 점을 B라고 할 건데 이 점을 fx라고 했을 때 요 두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A, fa. 그리고 요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B, fb라고 할 건데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다? B-A분의 FB-F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FB지. FB-FA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그냥 기울기 해요. 오케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입니다. 오케이? 점만 봤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순간 변화율로 가는 거야.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봐? 아까 민성이가 1년 동안 10cm 자랐잖아. 근데 우리가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지금 당장 얘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오케이? 지금 당장 얼마만큼 변화한지를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지금 당장이라는 거는 1년 기간으로 봤을 때 얘네 지금 딱 여기 지금부터 여기까지 요 짧은 시간 동안 본 거잖아. 어때? 간격이 졸라 좁아지겠지. 오케이? 간격이 졸라 좁아져. 줄어들어. 1년이란 기간을 아까 한 0.1초? 그 정도였어. 어때? 한없이 x의 증가량을 한없이 줄이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그리고 y의 증가량은 어떻게? 원래는 이만큼 10cm 차이 나는 걸 우리가 그 순간 짧은 기간 동안 보는 거니까 아주 그 기간 길이가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작아지겠죠. 오케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좀만 더 들어갈게요. 책에 있는 대로 할게요. 자, B-A를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증가량이야. X의 증분이라고 해. 그래서 델타 X라고 할 거야. X가 변화한 거. D, 델타라고 할 거고 얘는 뭐냐면 나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나도 잘 몰라. 디퍼런스, 차이,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차이입니다. 얘는 델타 Y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합니다. 그리고 B-A분의 FB-FA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앞으로 돌아가서 이 새끼 볼게. 얘네 길이가 얼마야? B-A가 뭐야? X의 차이죠. 델타 X라고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B를 뭐라고 할 수 있겠다? B는 A에서 델타 X를 더했다라고 해줘도 됩니다. 오케이? A에다 델타 X를 더해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B, FB가 아니라 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라고 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뭐라고 쓸 거냐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도 써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잠깐만. 됐어요? 오케이? 다음,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저렇게 식이 나오죠? 2번 볼게요. 밑에 2번.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평균 변화율이 아주 짧은 찰나로 본 걸 뭐라고 하냐면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얘가 평균적으로 변하는 거 말고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지금 이 순간 딱 변화한 거 그걸 보고 싶을 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보던 기간을 아주 짧게 줄여야 되겠지. 분모를 아주 짧게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x의 증가량을 아주 짧게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리미트 델타 x를 뭘로? 0으로 줄인다. 오케이? 델타 x를 0으로 줄입니다. 0 극한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0만큼 줄인다는 얘기예요. 거의 0만큼 0이 되진 않지만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델타 x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델타 x가 없다는 얘기야. 델타 x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델타 x가 0에 아주 근접한 값이 돼. 아주 작은 값이 돼. 오케이? 찰나의 값이 돼. 그럼 델타 x가 0이 되면 우리가 관찰을 못해. 근데 델타 x가 0이 될 만큼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0이 될 만큼 줄여보면 얘네가 순간 변화율이 돼. 얘는 뭐가 돼? 리미트 델타 x가 어떻게 돼야 돼? 0으로 가야 돼.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리미트 b가 어디로 가면 a로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b가 a로 가면 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봐봐. 지금 얘네 간격을 줄이지. A는 뭐냐면은 10살 때야. 그제? 민석이가 10살 때. B가 뭐냐면 11살 때야. 근데 우리가 줄여. 간격을 줄여. 순간으로 얼마만큼 컸는지를 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뭐 과거로 돌아가니 많이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것만 볼게. 그럼 지금 얘가 델타 x를 간격을 0만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언제 때의 순간을 보는 거야? 11살 때의 순간을 보는 거야? 10살 때의 순간을 보는 거야?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니? 10살 때로 가야 되지. 델타 x를 줄인다는 건 얘네 길이를 빡 줄인다는 건데 A는 그냥 그대로 있고 A에서부터 1년이 지났느냐 아니면은 왜? 뭐 델타 x를 줄인다는 건 A를 기준으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A는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를 보는 거야? A에서의 순간 변화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면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보세요. 그래서 F'A라고 할 거예요. 요게 정의예요. 오케이? 정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갈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돼 있지? 그제? 그럼 델타 x가 변수야 지금. 그죠? 델타 x가 변수예요. 그래서 얘를 리미트 델타 x를 h라고도 바꿔줄 거고 h가 0으로 갈 때 오케이?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써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관계까지 갈 건데 잘 들으셔야 돼. 요게 미분계수 f'a의 정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이해 안 될 텐데. 이해돼? 정의를 했는데 이해가 된다고? 정의는 그냥 니네가 외워야 되는데 그냥. 오케이?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이해를 할 게 아니야. 정의는 이해할 게 아니야. 뭔 이해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좀 들어가 볼게요.
증분부터 좀 다시 찬찬히 들어갑시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할게요. 증분이야. 다른 말로 증가량입니다. 그럼 x의 증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델타 x라고 할 거고요. y의 증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델타 y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냐면 얘네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얘가 정입니다. 오케이? 적을 건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그럼 얘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건데 얘가 A고 얘가 얼마? B야. 그래서 요 녀석을 뭐라고 할 거냐면 A, FA라고 할 거고 아이씨 뭐래 얘를 B, FB라고 할 건데 요 점과 요 점 둘 사이에 얘가 B-A가 되고 요걸 우리가 델타 X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럼 요게 뭐냐면 FB-FA인데 A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델타 Y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얘네 둘의 뭐다? 기울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얘가 평균 변화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B-A분의 FB-F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오케이? 얘가 델타 X잖아.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 한번 보시면 B가 왜 다 부서졌네. 싹 다 부서졌네. 아, 미안. 얘 B를 뭐라고 할 거냐면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해요. A에서 델타 X입니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델타 X, F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얘가 이제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A는 고정시켜 놓을 거야. A는 고정시켜 놓을 거야. A는 안 움직여. 얘는 움직이지 않아. 오케이? 움직이지 않고 점 B, FB 있지? 쟤를 무한히 졸라 가깝게 A 쪽으로 보낼 거야. 오케이? A 쪽으로 보낼 거예요.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죠? 1차 함수 할 때부터 배웠어. 함수는 X에 의해서 Y 값이 변하는 게 우리가 함수잖아. 원인이 누구야? X고 결과는 Y야. 그지? 그럼 우리가 얘네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려면은 누구를 줄여야 돼? X를 줄여야 돼. X가 변화하는 걸 보여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X, 델타 X가 요만큼 줄어들어. 오케이? 델타 X가 이만큼, A는 고정이고 델타 X가 이만큼 줄어들어. 기간을 이 간격을 줄여요. 그러면 얘네가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또 줄여. 델타 X가 여기 있어요. 델타 X가 이만큼이야. 줄어들었죠? 그럼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점점 줄여. 또 줄여.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델타 X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0이 되면 돼, 안 돼? 델타 X가 0이 되면 돼, 안 돼? 관찰 못해. 오케이? 0에 아주 수렴할 정도의 아주 극한 값으로 가버리면
우극한일 수도 있지만 좌극한일 수도 있어. 얘가 B, FB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가버리면 얘네를 한없이 확대를 해봤을 때 얘네 그렇고 얘가 A고 얘가 X 플러스 A야. A 플러스 델타 X야. 요때 얘네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요때 요거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은 요렇게 되겠죠. 그지? 그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이 함수가 곡선일 때 얘네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쌤이 접선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접선의 정의가 뭐야? 접선이 어떤 애를 접선이라고? 언제 접선이라고? 접선의 정의. 접하게 어떨 때 접하? 접한다는 게 의미가 뭐야?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접한다는 거에 의미가 뭐야?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맞아? 왜 이렇게 빡쳐있어, 민성아. 한 점에서 만난 거 맞아요? 자, 잘 가. 원이 있어. 지금은 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곡선입니다. 곡선이야. 오케이? 곡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직선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점 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요. 이걸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하면 얘네가 어때?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생기죠. 맞아? 판별식은 어떻게 돼? 판별식은 0보다 커. 맞지? 근데 얘네 직선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 점점 빠져나가요. 그지? 점점 빠져나가. 그러면 얘네 봐봐. 얘네 교점이 서로 움직인다고 한번 가봅시다. 교점이 점점 어떻게 돼? 가까워지지. 그래서 얘네가 거의 요런 상태일 땐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교점이 만나서 겹치죠. 그러면 그때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나온 거야. 교점이 원래 두 개 나와야 되는데 한 개 나온 상황이야.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두 개의 교점에서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baby one more time 되는 거구나 이거. 오케이? 알아? baby one more time? 니가 어떻게 알아? 알아? 그거? 그래 아무튼 이렇게 만나. 이렇게 얘네가 둘이 겹쳐져. 그럼 겹칠 중자 써서 뭐라고 한다 그때를?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때 겹친다라고 해서 겹칠 중자 써서 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근의 의미에서 중자가 무슨 중자라고? 겹칠 중자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따로 원래는 직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곡선 얘네 둘이 원래 어떤데 만약에 만난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게 근 두 개에서 만나는 게 원래 맞지. 근데 희한하게도 얘네가 근이 겹쳐. 어딘가에서. 에? 어딘가에서 겹쳐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근이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그때 중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점점 가까워져서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워져. 두 근이 가까워져가지고 이 새끼 교점 두 개가 어떻게 돼? 점점 가까워져서 거의 한 점으로 봤을 때 그때 겹치는 거야. 그때 겹쳐서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근이라고 해. 이때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랑 접선이랑 이 새끼가 기울기가 똑같더라 이거야. 오케이? 알겠죠? 관찰해보니까 접선이랑 기울기가 똑같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의 또 다른 도형적인 정의가 뭐냐면 얘를 기하학 정의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접선의 기울기랑 같더라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다 썼어. 뭐야? 리미트 델타 x가 간격이 0으로 줄어들면 돼. 뭐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가. 그제? 물론 델타 x는 내가 줄여주는 건데 y는 지가 줄여 나가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네 차이는 뭐로 봐야 돼? 거의 0으로 봐야 돼. 델타 x가 거의 0으로 보듯이 델타 y도 지금 거의 0으로 봐야 돼. 봐봐 민성이 지금 자 지금 얼마나 컸어? 못 보지? 그지?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델타 x가 어떻게? 0으로 가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게 순간 변화율이고요. 얘는 지금 a가 중심이죠. 지금 얘네가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로 가는 거지. a가 기준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냐면 b가 0으로 가면 돼. b가 a로 가는 거야. 잠깐만 쌤 b는 어떤 특수 숫자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를 미지수로 펴줘. x-a분의 fx-fa 얘가 미분계수 정의고요. 오케이? 여기에 아무데도 적혀있지 않을 텐데 오케이? 잠깐만 하나만 더 하고 얘 델타 x를 h로 바꿔줘. 리미트 h가 0으로 가.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렇게가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아무에게도 적혀있지 않을 거지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적을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는 dx라고 합니다. 오케이? 리미트 y는 지 혼자 볼까요?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y가 뭐가 되냐면 dy가 돼요. 요거 좀 적어놓으세요. 요게 정의예요, 정의. 오케이?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거 뭔 얘기인지. 이과 가실 분들은 저게 엄청 필수입니다. 저거 정의가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요. 저겁니다. 됐어? 오케이? 델타 x가 0으로 가. dx 델타 x야. 어디로 간다고? dx로 간다고. 얘는 dy로 간다고 했죠? 이것도 하나 써놓고 요거랑 같이 거기 보면 f'A 해가지고 f'A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있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잖아. 여기에다 이거 두 개 더 적으라고.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혹시 막 포스트잇 있고 막 그런 사람 있어? 포스트잇 있어요? 포스트잇 같은 거 아니다. 그 나중에
59쪽에 보시면 fx가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뒤에 봐. 61쪽 볼게요. 평균 변화가 미분계수 필수 1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x의 값이 1에서 4만큼 변화해. 그제? 그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y가 fx는 어떻게 돼? 얘 1 집어넣으면 0이죠. 4 집어넣으면 얼마야? 어려운 거 물어봤어. 4 집어넣으면 63이지.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이거 1,0이랑 4,63 아니야? 그럼 4-1분의 63 마이너스 0을 하면 뭐가 된다? 21인가? 3분의 20, 63이니까 21이네?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오케이? 근데 얘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x는 a에서 미분계수. 이거 지금 아니면은 이렇게 할 데가 없거든? 알겠죠? 잘 보세요.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델타 x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됩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정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델타 x는 재미가 없으니 리미트 h로 쓸게요.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바꿀게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가 뭐야? a 플러스 h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제? 여기 마이너스 fa는 어떻게? a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됐어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거 전개하고 이거 마이너스 1은 일단 안 해줘도 되지.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은 얼마야? 0이죠. 없어지죠. a 플러스 h를 세제곱한 다음에 a 세제곱 빼줄 거야. 그럼 처음에 a 세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h a 제곱 플러스 3h 제곱 a 플러스 h 세제곱인데 맞지?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전개도 빼면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건데 h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도 0으로 가지. 이럴 땐 어떻게 한다? 인수를 찾아내서 없애야 되죠. 그래서 그냥 다 필요 없고 요렇게는 어떻게 돼? 3a 제곱이고 플러스 요렇게는 어떻게 돼요? 3ha고 그 다음에 요렇게는 어떻게 되냐면 h 제곱인데 h가 0으로 가니까 얘네들은 싹싹 말아먹고 볼 게 없네. 그럼 3a 제곱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게 얼마다? 3a 제곱이 21이래요. a 제곱이 얼마? 7이고 a는 얼마다? 뿔마 루트 7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루트 7만 딱 적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되셨죠? 자, 뒤쪽. 필수 2번입니다. 몇 시야? 40분이야? 필수 2번.
F 프라임 A가 1이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리미트 요거 정의부터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냥 요걸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날 따라 해야 돼요. 날 따라 해야 돼. 얘가 A야. 얘가 A야. 그럼 얘가 A, FA지. 요 점이 A, FA입니다. 쌤을 따라 해야 돼요. 지금 한동안은. 근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X의 증가량만큼 갈 거야. 근데 그 증가량을 뭐로 쓸 거냐? 델타 X로 쓸 거냐? H로 쓸 거냐의 차이일 뿐인데 나는 H로 쓸게요. H로 쓸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H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H가 되는데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F 프라임 A의 정의는 뭐냐면 분모 증가량이 얼마? H지. 근데 리미트 H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Y좌표 차이는 어떻게 돼?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입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되게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지 나중에 그냥 바로 나옵니다. 1번 뭐라고 돼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g 오케이? 맞죠? 그러면 그려 그제? 그려 h가 0으로 가면 뭐가 돼? 분모가 0이 돼요. h가 0으로 가면 이거는 fa가 되고 이것도 fa가 돼. fa 마이너스 fa는 얼마다? 0이죠. 그럼 0분의 0꼴이네? 부정형이잖아. 그지? 일단 부정형이고 얘네가 지금 어디로 모이냐면 a, fa로 모이는 거야. 맞지? a, fa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a를 찍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요렇게 할 건데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 h가 되면 안 됩니다. 오케이? h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h가 되면 얘가 a 플러스 h가 되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면 a 플러스 h뿐만 잘 봐야 돼. fa 플러스 h야. 그지? 근데 이 분자에 있는 fa 값, fa 플러스 h 값은 내가 x 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값이기 때문에 내가 쟤네를 바꿀 수는 없어. 어? 여기 분자에 있는 요놈 새끼들은 함수값이잖아. 원인이 누구야? x야. 결과가 y 좌표들이잖아. 쟤네들을 바꿀 수는 없어. 쟤네들을 뭔가 해결할 건 없어. 그러니까 어때야 돼? 당연히 누가 필요한 거야? h가 더한 a 플러스 2h가 필요하고 어? 얘가 얼마? fa 플러스 2h가 되는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괄호 한쪽에 이 새끼를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돼. 간격은 뭐다? 2h를 딱 만들어줘야 돼. 맞죠? 그럼 요놈 새끼가 이 간격이 얼마? 2h야. 맞지? 자 그러면 f'a가 얼마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가 f'a가 됩니다. 맞아? 그럼 이놈 새끼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주니까? 2를 곱해주니까 얘가 된 거지? 그래서 얘는 2f'a예요. 원래 다른 방법이 뭐 애들 뭐 쉽게 하는 방법 뭐 연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 뭐야 계속 이걸 계속 풀어나가. 니네가 원리를 파악을 못하면 나중에는 다 이제 사선 누각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유민이 안 돼? 됐어? 2번 봐봐요. 2번.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식이 뭐예요?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나중에 그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딱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뭐야? a 플러스 h 세제곱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뭐야? fa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프 그려요. 여기 뭐예요? 한 점을 잡아. 그 새끼가 a야. 얼마만큼 가야 돼? h 세제곱만큼 가야 돼. 그럼 h 세제곱만큼 가면 얘네 함수값이 어떻게 되면 a 플러스 h 세제곱 콤마 f a 플러스 h 세제곱이 나오거든? 그지? 맞아?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세제곱분의 fa 플러스 h 세제곱 마이너스 fa가 얼만데? f 프라임 a가 돼.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줘야지 얘가 h 세제곱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h 세제곱으로 하고 얘는 h 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죠. 그지? 그럼 내가 원래 문제 구하는 거 됐죠? 얘가 뭐예요? f 프라임 a야. 근데 거기에다 0으로 가는 새끼를 곱해.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줄 수 있겠어? 오케이? 맞아?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니? 또 h분이야?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2h요? 그러면 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얘 a야. a 플러스 3h는 어디 있어? 요거 3h만큼 있는 거. 이게 fa 플러스 3h. fa 마이너스 2h는 뭐야? 여기서 2h만. 오케이? 그럼 요 두 점을 봤을 때 가로가 얼마? 5h지. 그리고 얘네가 h가 0이 되면 얘네가 어디로 가고 있어? 전부 다? fa로 가고 있죠. 따라서 얘는 f'a가 필요하긴 한데 f'a가 구할 수 있는데 그냥 f'a는 분모가 5여야 되겠지만 여기다 5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5f'a.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냐? f'a 얼마라고? 이게 그러니까 얘가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어렵죠? 개어렵죠? 오케이? 근데 괜찮아요. 할만해요. 몇 번 하면 돼. 지금 몇 시야? 아, 지금. 3번에 1번만 볼게요. 3번에 1번만 볼게요. 리미트 x 어디로 가? 1로 가. 몇 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이야? 그지? 어? 그럼 x, fx 세제곱이랑
야 근데 이게 세상천지 이게 있냐? 없지? 이게 없잖아. 뭐가 있어야 돼? x세제곱, fx 세제곱 있겠지. 그 다음에 1, f1 사이의 관계예요. 맞죠? 아? 맞지? 맞잖아. 이거 못 건드린다니까? 이걸 건드리면 안 돼. 쟤는 결과에 의한 나온 거기 때문에 쟤를 건드릴 수는 없어. x세제곱, fx 세제곱이야. 어?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뭐 일단 모르겠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세제곱 마이너스 f1 얘가 x로 어디로 가면 x 세제곱이 1로 가면 즉 x가 1로 가면 돼. 그럼 얘가 f'1이 돼. 맞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x-1이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거고 x-1분의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인데 여기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얘가 f'1이에요. f'1이 얼마래? 3이래. 맞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 참고로 얘는 얼마? 3분의 1인데 따라서 얘는 9분의 9가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할게요.